반갑습니다. 네스트먼입니다. SL 예전에 촬영 한번 했었어요. 언제였냐면 대략적으로 두 번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날이랑 이날 촬영을 했거든요. 당시에 SL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SL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요. 기업의 가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6만원에서 7만원 충분히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 가격이 나오거든요. 최대 9만원까지 기업의 가치가 나오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SL이 만드는 그 헤드램프 있잖아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켜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SL 관련돼서 영상 좀 많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L의 헤드램프를 치면 보세요. 이거요. 지금 보고 있는 자동차 앞에서 빔 쏴주는 애들, 이런 게 바로 헤드램프거든요. SL 헤드램프는 누가 봐도 굉장히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디자인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아마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와요. LED 헤드램프 고기능화로 눈부심 낮추고 보행자 보호까지 하면서 기능도 좋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죠. 기존의 할로겐 램프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SL의 헤드램프의 성능, 디자인, 그리고 품질 모든 것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진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좀 내리면 이거죠. 생각보다 그림이 작네요. 확대를 하면 이게 아마 아이오닉이 들어가는 걸 거고 이게 아이오닉일 거예요. 이게 아이오닉이고 그리고 제네시스에도 들어가요. 이게 이름이 기회가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GM까지 이제 헤드램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곧이 SL입니다. SL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모두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헤드램프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SL은 할로겐 램프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바로 LED 헤드램프거든요. 잘 안 적어지는데 다시 할게요. 기존에 할로겐 헤드램프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LED 헤드램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단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소나타 같은 양산형 차에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이 LED 헤드램프가 보면 디자인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도 좋죠.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원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고부가 제품인 LED 헤드램프의 평균 단가는 대략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23만원에서 24만원. 그러면 판가가 예전에 6만원에서 24만원으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기존에는 현기차 기준에서 현기차에만 이 헤드램프를 납품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GM, 포드 등등 전 세계 완성차 업체 모두에게 납품을 하게 되고 헤드램프 쪽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아마 6위로 랭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수익과 성장성을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쟁취하는 것이 바로 SL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일단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지가 됐죠. 이것을 알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2024년도 6월 27일 날 고점을 찍었고요. 고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주구장창 떨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부적으로 구했던 SL의 기업의 가치는 2024년도 기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가 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6만 1천원이 나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그 2023년도에 기업의 가치가 3만 7천원이었거든요. 3만 7천에서 5만원까지 크게 올라갔어요. 일단 그때 3만 7천원을 돌파를 했어요. 주가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잘만 구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구간까지 기업의 가치가 나온 해당 구간까지 외국인 또는 기관이 웬만하면 안 팝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올 때까지 이 부분에서는 매집을 하지 안 팔거든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개미들이 많이 와요. 개인들이.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나가요.
이런 구조라서 한 번 찍게 되면 그 뒤부터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요. 이런 구조가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저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측정하는 재무쟁이라서 이러한 차트와 기업의 가치의 관계성을 옛날부터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6월에도 뭐 다른 요인이 있어요. 트럼프 리스크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근데 재무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기업의 가치가 5만 원인데 5만 원 근처에 오니까 이때 다 팔고 나갔죠. 누가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다라고 재무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평선 몰림과 함께 확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현대차 덕분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철강부터 자동차 그리고 각종 원재료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죠. 정의선 회장께서 직접 트럼프랑 함께 TV에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말, 현대차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 회사에 관해서는 우리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 SL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SL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화신도 많이 올랐고요. 화신도 오르고 HL만도도 오르고 또 뭐 있죠? 서현이와도 오르고요. 현대공업도 오르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들이 다 올랐습니다. 뉴스 기사 제가 방금 그 말씀드렸던 뉴스 기사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인데 여기네요. 위로 잠시만 올려보면 제목만 보고 방금 그 봤던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유명하신 분들 다 나왔네요. 보세요. 현대차 미국에 31조 투자. 트럼프 관세 안 내도 된다. 맞죠?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니까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트럼프는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철강한다 했죠. 현대제철이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SL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현이화 그리고 HL만도 또 뭐 있었죠? 현대공업 그리고 일단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부품 그리고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차트를 보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보면 방송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를지라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때든 외국인 혹은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SL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전에 영상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영상에 제가 이 말 그대로 했거든요. 그 말 그대로 여기까지 올랐고요. 단기적으로 올랐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호재를 만났죠. 뭐냐면 지금 방금 봤던 현대차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협상이 잘 됐다. 이 부분이죠.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샀겠죠. 그래서 한번 수급을 봐야 돼요. 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한 이유는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정보를 먼저 선점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건 좀 인정해야 돼요. 일반 개인들은 기관이랑 외국인의 정보력을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증권사 쪽은 잘 모르겠는데 사모나 투자 운용 쪽의 정보력은 대충 알거든요. 정보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손 못 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걔네들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들어와 있죠. 그죠? 이런 거 봤었을 때 원래는 떨어질 주가였지만 기간이 들어와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급 봤으니까 다시 한번 더 차트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점 26,850원이죠. 그리고 오늘 고점이 42,40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6,000원 정도 올랐고 한 50% 수익이죠. 저점 대비로 본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행보 아니면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관의 수집은 매집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SL의 기업의 가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67,000원입니다. 67,000원이니까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재무적으로 SL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유들을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SL이 여러 가지 재무지표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 볼 건데, 근데 재무지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EPS 그리고 OPS, 당기순이익, 주당 당기순이익이죠. 주당 영업이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BPS 이런 거 전부 다 재무지표라고요. 재무지표. 그 중에서 SL의 주가랑 가장 좀 관계성이 정비례 관계인 거는 여기 있는 주당 영업 현금 흐름 OCFPS입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FCFPS보다는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보세요. 주당 영업이익 OPS랑 주가의 관계를 보면 검정색이 주가예요. 지금 OPS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주가는 그냥 흔들거리면서 크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그리고 EPS도 보세요. EPS도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방금 봤던 OCFPS를 볼게요. 이 OCFPS를 보면 검정색이 주가인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OCFPS가 증가를 하니까 그죠? 주가도 올라가요. 그리고 OCFPS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주가도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다가 OCFPS가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올라가니까 그에 맞춰서 따라서 올라갑니다.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SL의 주가는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뭐냐면 SL의 주가는 OCFPS 그러니까 주당 영업 현금 흐름을 따라가는데요. 여기 있는 주당 영업 현금 흐름이 뭐냐면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면 보세요. SL의 주가가 올라갈지 혹은 떨어갈지를 보려면 그러면 2025년도 26년도에 OCFPS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되잖아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릴게요. 내리면 보통 이렇게 재무제표가 떠요. 네이버에서. 전자공부 시스템에서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웬만하면 네이버 금융에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좀만 내려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나오죠 여기.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4년도고요. 24년도 적어볼게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24년도 대비로 본다고 하면 2025년도는 무려 400억이나 늘어납니다. 10% 됐죠. 그리고 2026년도 되면 여기서 또 300억 정도가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OCFPS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보세요. 파란색인 OCFPS가 향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좀 더. 그래서 지금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도랑 2026년도에 OCFPS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 혹은 추정이 되니까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면 SL의 주가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관한 거는 솔직히 설명하려면 1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유튜브로 설명드리긴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좀 뭔가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혹은 어느 가격에서 팔아야 되는지 쉽게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선은 이걸 봐야 되는데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보면 네이버 증권에서 SL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맨 앞에 메뉴 SL이 들어오면 이게 뜨거든요. 이 중에서 종목 분석을 클릭을 해요. 그럼 이 화면이 뜨는데 종목 분석에서 조금만 더 내리면 바로 PBR 차트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PBR 밴드거든요. 왜 밴드라고 하면 이 상단과 하단의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PBR 밴드 차트라고요. PBR 밴드 차트. 그리고 이 PBR 밴드 차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업종마다 다른데 오늘은 SL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지금 SL은 녹색이 0.7배수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0.8배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 파란색이 주가인데 주가는 이 0.7배수와 0.8배수에 가장 많이 지나가요.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0.7배수 녹색선이 있죠. 이 녹색선에 닿이거나 혹은 이 녹색선 밑으로 간다고 하면요. 그때 사는 게 좋아요. SL은. 왜냐면 녹색선 전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반등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럼 0.7배수 밑으로 간다고 하면 분할매수 들어가고 바로 사야죠.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1차 매도 시점은 보라색 닿을 때입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과 같은 테마성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테마성. SL에 대한 테마성. 그리고 혹은 SL의 기업의 가치가 62,000원 정도라고 했어요. 62,000원. 이 정도 되는 회사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끊기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기준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로 정확하고요. 나중에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녹색 선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그러면 보라색 선으로 보라색 선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보세요. 오늘 2025년 3월 달이죠. 이걸 보면 2025년 3월을 본다고 하면 보라색 선이 41,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로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저는 주가는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아니면 기업의 실물보다 최소한 6개월은 앞서 나간다고 믿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웬만하면 해당 연도의 말을 기준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0.8배수가 44,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44,000원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이 팁을 알려드리고 주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42,400원까지 갔어요. 이 42,400원은 현재 시점에서의 SL의 PBR 밴드 0.7배수의 가치이고요. 근데 2024년도 죄송합니다. 2025년도 말까지 본다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 47,000원이라고 했죠. 그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47,000원까지 좀 더 다시 할게요. 47,000원이면 전고점이네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고점까지 한번 도달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적으로.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네, 한 이 정도까지 하를 한번 목표를 잡고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기업의 가치 PBR 밴드 다시 좀 돌아갈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중요한 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라색 선은 41,000원에서 41,000원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42,400원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줄 아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큰 덩어리 단체들은 기가 막히게 잘 구하거든요. 걔네들이 구했었을 때 적정 가치가 지금 왔네 하면 그러면 팔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다시 더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온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SL에 좀 투자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6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SL은 기업의 가치 쪽으로 잘 주가가 도달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62,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본다고 하면 단기랑 중기로 본다고 하면 단기로 보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기까지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45,000원에서 47,0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SL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정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이거 딱 보이죠? 스윙으로 주가 잘 먹을 수 있는 거. 이 검색기를 딱 지금 오픈하면 안 되는데 오픈해 버렸네요. 보안 필수 보이죠? 이거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010-269-3775로 SL이라고 보내주세요. 근데 검색기는 검색 시간 바로 못 드려요. 우선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트레이닝 받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그때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도 검색기를 활용한 종목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주세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진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